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CNT85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NT85가 외인 매수세가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CNT85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CNT85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NT85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CNT85의 사업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이 플랜트 부분과 필터 프레스 부분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으로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타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현황도 같이 살펴보자면 플랜트 사업이 약 82%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필터 프레스가 17%, 기타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0.5%, 약 1%도 안 되는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죠. 각 사업 부문마다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면요. 이 플랜트 사업에서도 품목이 지금 나뉘고 있어요. 뭐 산업 설비라든지 소각 및 발전 설비, 환경 오염 방지 기기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물류 그리고 등 특수 공정의 공장 설비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플랜트 사업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폐각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소각 및 발전 사업, 그리고 수처리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 오염 방지 사업, 이렇게 플랜트 사업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환공기 및 자동차 생산 공정 중 가장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장, 표면 처리 설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필터 프레스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용 오폐수 처리 기기 등 이 여과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NT85의 사업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자면 원래 CNT85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통신업체와 그리고 석탄 도매 이 두 가지 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 한국필터라는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이 필터 프레스 사업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에 로터스 엔지니어링을 합병을 하면서 플랜트 사업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이죠. 2023년 말에 인스빌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부동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합병을 계속적으로 해야 했던 이유는 주요 연역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CNT85 같은 경우 사실 2020년도에 회생 절차가 진행됐을 정도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었는데요. 일단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여기 있는 신한캐피탈로 변경이 되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한캐피탈로 주인을 맞이했고, 새 주인인 신한캐피탈 입장에서는 이 인수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 다각화를 노리면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업 다각화를 노리면서 다른 기업을 인수했을 당시에 한국필터의 매출액은 45억 원이었고, 그리고 로터스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은 231억 수준이었는데요. 이 두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식한 높은 영업권과 그리고 인수 이후에 처리된 영업권 손상평가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회사가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고 다시 이 거래 재개가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었는데요. 2023년도에 이 거래가 재개가 되었었고 2023년 영업이익이 좀 기대해 볼만 했었지만 다시금 인스빌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2022년 대비 영업이익과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CNT85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보다는 내실 다지기가 주로 되어야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는 만큼 이 CNT85가 사업하는 폐수 처리 설비, 그리고 대기 오염 시설, 공기 정화 기기 등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합병 인수한 사업 부분인 부동산 산업,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F 문제로 인해서 업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전방 산업과 엮여 있죠. 예를 들면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등등등 엮여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PF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 사업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도 살펴보자면 CNT85가 6월 5일에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면서 마이너스 0.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CNT85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쯤에 거래 재개가 다시 되었죠. 3월 말이군요. 3월 말에 거래 재개가 되었고 그 이후 상당한 하락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원금 보존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저항대 부근이 좀 사실상 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 5일부터의 수급적인 측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자면 CNT85 같은 경우 6월 5일 이후로 개인이 약 12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월 5일날 상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6만 7천 주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 8만 8천 주가 매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개인은 한 6거래일 정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가 나오면서 이 매도세를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센데요.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CNT85의 주가에 좋은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CNT85 같은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현재 17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삼성창구에서 12만 주 매수가 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9만 주, 미래에셋 6만 주, DB금융투자 3만 9천 주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신한투자증권 창구와 삼성창구 이렇게 10만 주 이상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했을 때 만약에 신투나 삼성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매도세를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